하는 9분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도록 만들어 놔서 주심이든 주심이 아니든 목소리의 크기는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심이 누구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또 우려를 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보는 게 그분이 워낙 좀 보수적이었다고 평가가 나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채용되는 박선영 전 의원 네. 그분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진실화의 위원장으로. 근데 다른 공직에 대해서는 임명도 안 해주고 출근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워하는 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직 임명을 굉장히 늦추고 있고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금 석 달이 돼가는데도 그 사인을 안 해줘서 그 임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상계엄 그 해제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하필이면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가 아주 좋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영식 재판관께서 더 아마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더 공정하게 진행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교통정리 좀 필요하다고 그러죠. 저게 그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 네.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를 해달라. 네. 그러다 보면 뭐 1년 가까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아마 기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소추 그 심리를 중단할지 아니면 진행할지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 9분이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그 속도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 희망 그 다음에 지금 그 내란 범죄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들께서 그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여야가 좀 인사청문이나 이런 부분에 합의가 됐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6인 체제, 9인 체제를 놓고 여야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민주당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예정대로 저 인사청문회 열고 그리고 30일 그 전으로 본회의에서. 예,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전으로 아니면 더 앞당겨서라도 임명 의결 절차를 마치고 임명을 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응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저렇게 발을 빼는 이유가 구성을 못하게 만들어서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저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해제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탄핵 그 소추도 반대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고 심지어는 입장도 못하게 만들었던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제 또 헌법재판소 구성까지 방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태도를 보면 저기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의도는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고 헌법 교과서들에 의하더라도 가능한 일이고 또 과거에 권성동 의원의 주장으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야당이 6당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이 아니고 6당 합동으로 여는 것이고 오히려 국힘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뒤따르는 게 임명 절차니까. 예. 야당 단독으로 야 6당이 예. 이 청문회를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만 국민이 선출한 원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그 권한 행사는 가급적인 창설적인 거,
새로운 것을 뭐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인 방어적이고 좀 절차상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권한 중심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학의 요구입니다. 현재 헌법학자들이 내세우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상 유지설, 그 다음에 전권 행사설, 똑같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세 번째는 긴급 사안이냐 여부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 세 가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성격도 아니겠지만 이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헌정을 방해하는 거고 대통령 권한 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고의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구성권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민주당의 얘기가 좀 지금은 달라져 있는 거 아니냐.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아마 2017년도였던가요? 네. 황교안 그 대행체제 때 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성동 의원 얘기가 그 당시에는 맞고 네. 민주당 의원 누가 어떤 논리로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지 헌재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그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도 인정을 하는 이것을 두고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메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 위원이기도 한 박범계 의원이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둘러싸고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원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불가능하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예. 아마 그때는 근데 더구나 8명이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진행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까지도 뭐 내릴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뭐 그게 옳은 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고요. 지금의 상황 좀 지켜보시면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다,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말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꺼내면은 너도 그 두 사람 따라서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검사 출신이다, 서울법대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법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내란을 동조하는 또 뭐 어느 국힘의 또 뭐 의원들 중에도 또 검사 출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일반 검사들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를 다 이미지를 먹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장검사에서 머물렀어야지 검찰총장 이상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차갑죠. 그래서 굉장히 뭐 신의가 없고 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증폭돼서 이번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교만한 나머지 내란 범죄를 일으켰고 또 한동훈 대표는 신의가 없이 열흘 사이에 자기에게 유리할 때 또 불리할 때에 따라서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가 이렇게 오가면서 지탄받는 이런 모습을 가져왔는데 참 아무튼
같은 그 직역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뒤 2부에서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에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이 영하 15도, 파주 영하 12.3도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도 서울이 1도, 전주 2도 등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0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을 더욱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평년의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부안,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15cm, 전북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은 강하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 마선 합포구 지역구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지역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부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뻔뻔하지만 변호인단도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한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내란의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들에게 중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군 장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지금 다 증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도 직접 대통령의 전화를 6번이나 받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같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들이 다 증거관계가 이미 거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국헌문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판례상으로도 국회의사당의 정거와 폐사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정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받아주시죠. 이거 뭐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이야기죠. 국회가 특히 이제 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도 깎고 정부 예산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엄령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부정선까지 붙였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소추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재판 같은 피고인이 된 것이죠. 피고인이 이제 자기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헌문란이냐, 이 폭동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따지게 될 텐데, 어쨌거나 뭐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고, 또 그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 이제 무죄 추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도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다 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하면서도 소환에 지금 불응을 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도 수치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최영두?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야 뭐 곧 아마 뭐 들리는 바로는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해야겠다. 왜냐하면은 변호인단이 구성이 이제 끝났나요? 지금 이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형사재판에 준하고, 지금 실제로 수사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이건 바로 이제 진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 절차, 그것도 뭐 사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근데 뭐 이제 검찰이 아마 세 번째까지 소환 통보 수집 보내고 세 번째 불용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관례는 전례는 체포영장이 이제 청구될 겁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수치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늦추는 장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참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아니 뭐 재판부를 바꿔달라. 또 벌써 문서 송달도 2번씩이나 이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뭐 누가 누굴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당하게 수사하겠다고 응하겠다 한 만큼 변호인들 수사가 끝났으면은 소환 조사든 무슨 조사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상황은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무죄 추정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피소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장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주장을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영도 의원께서 지금 체포영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무산이 됐어요. 네.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법률가 출신 우리 백혜련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장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최영도 의원님께서 뭐 피소추인이라는 신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2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저는 어제 진짜 그 경호처에서 그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도요, 서버예요. 정말 지금 그 비아폰의 서버인데 이건 너무나 지금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호처에서 저는 이 증거에도 손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변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압수물도 아니고 가서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버실에 가서 그 서버를 채취해 오는 것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면서 그 2번째잖아요. 그렇게 한 거 너무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피소추인의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 영장은 아무래도 신병에 관한 것이니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체포 영장 그것도 또 지금 경호처의 논리에 의하면은 막으려면 막는 거예요. 예. 체포영장. 예. 그런데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그러면 이 수사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법원관계를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봐요. 사건의 질과 양에서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라는 그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네,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 완전히 다른 질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럼 그 죄는 무시해야 되는 죄입니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공평하게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된다. 누구도 예가 없어야 된다. 누구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법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호실에 대해서는 저는 백혜련 의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건 수사를 당당하게 받아야 되고 만일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아니라는 이유를 방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료라든가 증거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호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조국 장관의 영장 압수수색 영장 때 보면은